지역의 종교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토크 색종이의 강혜민입니다. 우리 지역에 굳은 신념을 바탕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공감토크 색종이에서는 카톨릭 청소년센터 청소년 사무국장 양윤성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네, 바람도 좋고 또 하늘도 맑고 이렇게 예쁜 공간에서 신부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부님 사제 서품을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994년도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한 23년째 이렇게 사제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이곳이 지금 카톨릭 청소년 센터잖아요. 네네.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가톨릭 청소년 센터는 그 천주교 청주교구에서 2007년에 앞으로 우리 천주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라는 방향을 결정하는 큰 회의를 했습니다. 신부님들, 신자들, 수도자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큰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그럼 천주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또 그뿐만 아니라 천주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의 청소년들이 정말 바르고 예쁘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그 뜻이 모여진 것을 그냥 단순히 잘 살겠다는 원의만 가진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실천한 결과가 이 건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네. 아이들이 여기서 잘 놀고 잘 쉬고 또 자기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로 건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곳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혹시 아사랑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사랑이요? 아사랑.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의미죠? 아사랑은 그 옛날 우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모여노는 사랑방이라는 뜻의 바로 아사랑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청소년 센터가 아사랑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사랑방 같은 공간. 놀기도 하고, 놀면서 서로 관계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야, 내가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하고, 때로는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찾기도 하고, 그런 열린 공간도 됐으면 좋은 게 제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노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도 좋지만 또 신앙 교육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그 청소년들에게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신앙 교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종교든 간에 신앙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 가지는 가치가 크게,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는가를 알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실제로 왜 살아가는가 내가. 네, 또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살 건가. 네네. 네, 어떻게 살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디로 갈 건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기라는 걸 누구나 다 알겠죠. 뭐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짓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시기 안에서 신앙이라는 특별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 건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예, 가치를 배우고 또 그냥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내 삶 안에 끌어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이 삶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행복이라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점들, 네. 이런 것들이 신앙교육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태가 신앙교육은 사실 눈에 확확 보이거나 그런 게 수치화될 아니죠. 수 있는 네. 것이 아니고 이 교육 시킨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라고 장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요. 네. 때문에 많이 소홀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결국은 신앙교육이 어떤 인성교육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네요. 네, 네. 신앙교육이라는 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네. 바로 사람 교육이죠, 바로 실제로. 네. 또 우리 신부님 영상제 개최를 했다고 들었어요. 청소년 영상제. 네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올해 8월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구 청소년 대회를 열면서 네. 그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함께 대회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고 나눌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영상제를 한번 개최를 해봤어요. 근데 영상제를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들, 그거를 아이들의 눈으로 어떻게 볼 건가. 네, 거기에 관심을 뒀고, 그리고 근데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주제들을 몇 개 정해줬어요. 네, 그 주제는 가톨릭 사회교리라는 그런 주제의 7가지 원칙의 주제를 줬어요. 예를 들면 공동선의 원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든지 뭐 연대성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원리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고, 공동선 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공동선이 어떤 건가, 니네가 그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고 너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영상을 찍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영상제를 개최하게 됐고요. 또 그 아이들 도구는 딱 한 가지만 줬습니다. 어떤 카메라요? 아니 네. 카메라가 뭐죠? 휴대폰. 휴대폰. 네, 오직 그 휴대폰으로만 촬영을 해라. 네. 그리고 뭐 각본부터 편집까지 모두 다 어른들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아이들 너희들이 직접 하는 것으로, 배우부터 다 하는 것으로 몇 가지 그런 원칙만 정해줬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잘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많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또 놀랄 만큼 또 완성도 있는 그런 작품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우선 뭐 드라마 같은 작품도 있고요. 공익 광고 같이 찍은 팀도 있고 뭐 어떤 팀들은 뭐 만화 영화 같이 찍은 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많은 어떤 장르를 가지고 아이들이 찍었는데, 네. 너무너무 놀랐던 것들 중에는 아이들이 그냥 휴대폰 쓴다고 야단칠 게 아니라 좋게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네. 얼마나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작업이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믿어주기만 하면 이들은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졌고요. 사실 그 영상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거
살짝 이렇게 엿보게 된. 계기가 네. 되셨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너무 어떤 경우는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줘서 야 진짜 학교에서 너희들 저렇게 해? 하고 물어볼 정도로 네. 그러는 아이들 저 정도 약과에 우리 되게 줄인 거예요 강도를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들었고요. 네. 아이들 세계를 보고 제가 그래도 청소년들하고 꽤 살았는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이 네. 계셨군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매년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개최할 예정이세요? 네. 네. 그럼 매년 우리 청소년 분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겠네요. 영상제를 통해서. 네, 충분히 그럴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빨리 내려와서 얘기하자. 일단 내 학생의 권위도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고 미안해. 뭐 어떡하지. 내가 아주 그냥 초속 5cm 정도 달려가가지고 비늘로 빵빵 문지르면서 희준아 아주 푹 들어서 와볼까? 그 친구들이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제가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너희가 할 프로젝트는 계획 프로젝트야. 일단은 너희는 거기에서 불편한 규칙 몇 개를 지키면서 살아주면 돼. 10점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1점.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뉴스에서도 요새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왕따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잖아요. 학교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무조건 아이들 편인데요. 네. 뭐 사실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뭐 커다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네.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살지만 저는 물고기가 네. 살아가는 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정말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어떤 본 이유가 거거든요. 있어서. 저는 다 그대로 어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대로 축소해서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 뭐 잘못을 따져라 몇 %로 따져라. 저 어른들이 70, 그 어른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나 교육자들이 20, 아이들 네. 탓은 10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한 행동들이 잘했다고 어떤 남한테 떠넘길 수 있는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예, 네. 잘못은 한 겁니다. 틀림없이 네. 잘못을 했지만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 네.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특별히 사회 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꼭 집어서 어떻게 얘기하라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도 큰 문제겠죠, 사실. 네. 뭐 한마디로 입시 위주 교육제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그게 입시 위주라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엄청난 사람들의 욕심 또 좀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물질 중심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점점 그렇게 몰고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 영상제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이들은 믿어주면 정말 잘합니다. 네. 사실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될 역할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역할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면 정말 잘합니다, 아이들. 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왕따를 시키면은 왕따 시킨 애들을 찾아서 골라서 뭐 보호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네. 아이들이 그 한 반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들, 환경들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해야 된다. 좋겠어요. 네. 예. 근데 그건 사실 힘들거든요. 네.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주 단세포적인 수술만 하고 있죠. 그냥 처벌하고 네. 또 그냥 하면 너 왕따니? 너 그럼 이 반에서 왕따니까 저쪽 반 가면 왕따 안 돼. 옮겨주고 그만 가서 또 왕따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냥 수습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네. 행동들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안타깝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 아이들을 위한 직접적인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만 네. 제도나 우리 사회가 어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특별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어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네. 사회적 아까 말씀드렸죠. 물을 네, 바꾸는 거야. 네. 물을 바꾸는 거고, 그럼 뭐 좋은 물에서 살아가는 고기는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3급수에서 살아가는 고기랑 1급수 살아가는 고기는 다르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사회 문화, 또 학교 문화 이런 것들, 환경들, 예, 정말 포커스를 아이들한테 두고 있는지 교육 정책 같은 거나 청소년 정책 같은 게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일을 진행하려는 관료들한테 포커스가 두고 네.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을 키워서 써먹으려는 뭐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네. 구조 안에 포커스가 있는지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네. 정말 네,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포커스는 안 들어가 있다고 봐요. 네. 네. 앞으로 신부님께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네. 사제들이 제일 꿈꾸는 거는 네. 그거예요. 내가 죽을 때 네. 사제복을 입고 관 속에 들어가는 거. 아, 그거를 가장 꿈꾸세요? 아. 그만큼 이제 사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기도 네, 하겠죠. 뭐. 네.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될 겁니다. 될 거고. 네. 사실 제가 청소년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교회 안에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정말 교회 바깥에 어려운 친구들, 힘든 친구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살부대면서 살아보곤 그런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런 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정말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꿈이 있다면은 네. 지금 뭐 꿈이라기보다도 뭐랄까요, 아주 단기적인 어떤 그런 건데 네. 당장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쉼터 같은 거 아,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필요한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되어지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신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희망의 메시지. 그래요. 사실 요새 아까 청소년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세상들을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져서 걱정도 되고 슬프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뀔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어른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뭐 여러 가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고요.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사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꼭 필요한 단어 인내. 인내, 네, 네. 이건 기다려주고, 꼭- 네, 네, 네. 믿어주고. 네, 꼭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네. 한 살이든 100살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청소년을 떠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 그 예수님이 원하신 세상이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따뜻한 믿음을 나누고 계시는 양윤성 신부님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우리는 흔히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득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공감 토크 색종이에서는 양윤성 신부님의 따뜻한 행보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있는 종교인 이야기 색종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